와, 보내주신 그 MBN 현역가왕 본선 3차전 분석 영상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뜯어봤는데요. 네네.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예고편이 아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다음 회차 예고가 아니죠. 네, 무슨 심리전 거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을 뒤흔들 두 가지 핵심 포인트, 네. 홍자 대 홍지윤, 그리고 10대 참가자들, 이 운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석이 단순히 승패 예측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고편의 그 교차 편집, 참가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팬덤 움직임까지 거의 탐정처럼 제작진의 의도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연 분석이 아니라 방송국이 시청률을 위해서 얼마나 거대한 서사를 설계하는지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청자를 그냥 쥐락펴락하는 제작진의 큰 그림.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예고편이 그렇게 혼란스러웠는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대결, 홍자 씨랑 홍지윤 씨 맞대결, 이거 정말 성사되는 걸까요? 분석 영상에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사실 방송 내내 제작진은 계속 홍자 대 차지연, 홍지윤 대 차지연 이 구도를 엄청 밀어줬거든요. 맞아요. 트로트 신구 대결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한 연막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도 그 예고편 보고 진짜 감쪽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분석 영상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찾아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 발표로 추정되는 장면이요. 맞아요. 정말 짧게 휙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 여기에 모든 힌트가 다 담겨 있어요. 뭐였죠? 서로 다른 팀 무대 의상을 입은 홍자 씨하고 홍지윤 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딱 포착됐죠. 만약에 팀 대결이었으면 같은 팀원들끼리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디테일. 홍지윤 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 표정이 있었어요. 네, 마치 패배를 직감한 듯한 그런 모습이죠. 와, 이건 진짜 소름 돋는 분석이네요. 제작진이 그렇게 공들여 쌓은 서사를 그냥 한 장면도로 뒤집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분명 경연은 한국 대결이라는 팀 미션처럼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의 개인적인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이 경영 방식의 함정인 거죠. 함정이요? 네. 분석에 따르면 겉으로는 팀 미션의 형태로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뭐랄까, 팀을 빙자한 개인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1라운드는 팀 무대를 하고 2라운드에서 각 팀 에이스가 나와서 개인 무대를 한 다음에 이 두 점수를 합산해서 개인 등수를 매기는 방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이겨도 내 점수가 낮으면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렇죠. 팀이 져도 내가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와, 되게 복잡하고 잔인한 룰이 숨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준결승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14명 중 딱 2명만 떨어뜨린 거니까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극적인 장치가 없죠. 최고의 긴장감을 만드는 카드네요. 그렇죠. 팬덤이 가장 세게 부딪히는 두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만큼 확실한 흥행 카드는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제일 궁금해야 할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빅매치가 진짜 성사된다면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네. 보내주신 분석 영상이 제시한 여러 데이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온라인 화제성의 척도,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네, 조회수. 최근 경영 흐름을 보면 홍지윤 씨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바로 직전 에이스전 무대는 압도적이었죠. 맞아요. 홍지윤 씨가 32만 회를 기록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당시 미션 전체 1등이었던 이수연 양이 16만 회였어요. 거의 2배 차이죠. 네, 2배 차이. 심지어 차지연 씨나 금잔디 씨 같은 베테랑들은 5만 회 수준이었고요. 그렇죠. 이건 그냥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청자들이 누구 무대를 제일 보고 싶어 하는지 명확한 지표잖아요. 정확합니다. 홍지윤 씨 솔로곡 내가 왜 옵니까는 52만 회를 넘었고 경영 내내 수십만 회 조회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화제가 아니라 경영이 진행될수록 팬덤이 더 단단하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분석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뤘죠. 네, 초반부 데이터죠. 네, 경영 초반에 마녀 사냥 때 홍자 씨의 너 떠난 후의 무대 영상이 무려 100만 회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당시 홍지윤 씨가 70만 회였던 걸 생각하면 초반 기세는 오히려 홍자 씨가 압도적이었던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100만 뷰는 홍자 씨의 코어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결집력을 보여주는지를 증명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분석에서는 그 이후의 추세에 더 주목합니다. 홍자 씨의 모르시나요 무대는 27만 회에 그치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반면에 홍지윤 씨는 꾸준히 5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의 화제성을 꾸준한 대중적 관심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넓게 보죠. 유튜브는 사실 팬덤 화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대중 전체의 인기를 보여주는 대국민 응원 투표는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경영 초반에는 순위 변동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홍지윤 씨가 압도적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1위? 네. 반면에 홍자 씨는 탑5 언저리에 머물고 있죠. 이게 현재 프로그램 안에서의 대중적 지지도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데이터가 또 있어요. 팬덤 규모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팬카페 회원 수는 두 사람 다 한 1만 명 내외로 비슷하거든요. 네, 그건 비슷하죠. 근데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홍자 씨가 7.6만, 홍주윤 씨가 2.8만, 홍자 씨가 2배 이상 많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바로 활동 팬덤과 잠재적 인지도의 차이입니다. 활동 팬덤과 잠재적 인지도요? 네, 홍자 씨는 활동 기간이 더 길고 다른 트로트 경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더 넓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인스타 팔로워스로 나타나는 거고요. 하지만 현역가왕이라는 이 특정 프로그램 안에서 투표하고 댓글 달고 영상을 소비하는 적극적인 팬덤 활동은 현재 홍지윤 씨 쪽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변수.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여론인데요. 분석 영상에 따르면 최근 홍자 씨 무대에 대한 시청자 게시판 반응이 상당히 비판적이라고요. 네, 가수 맞냐? 전국 노래자랑 예선보다 못한다.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있고요. 실력에 비해 너무 과대평가받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거셉니다. 물론 이건 일부 의견일 수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여론은 마스터 점수나 현장 평가단 심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시 못할 별수죠.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분석 영상의 결론은 뭔가요? 맞대결의 승자, 누구라고 예측합니까? 분석 영상은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이번 맞대결에서는 홍지윤 씨가 승리할 거라고 명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지윤 씨의 승리. 네, 최근 화제성, 대국민 투표, 여론까지 모든 지표가 홍지윤 씨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홍지윤 씨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데 그럼 홍자 씨는 이대로 탈락하는 건가요? 워낙 팬덤이 강한 참가자라 그렇게 쉽게 퇴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두 번째 반전이자 핵심입니다. 또 반전이 있어요? 네, 분석가는 홍자 씨가 맞대결에서 지더라도 결국 탈락하진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정말요? 네, 패자 부활전이나 추가 합격 제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될 거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준결승에 갈 거라는 거죠. 결국 둘 다 올라간다. 아니 그럼 이 극적인 대결은 대체 왜 한 건가요?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한 최고의 쇼인 셈이죠.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홍자 씨처럼 강력한 팬덤과 안티를 동시에 가진 참가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프로그램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랑 비판적인 여론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모으잖아요. 이런 화제성 보증수표를 준결승 문턱에서 탈락시킨다. 이건 제작진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실력 논란이나 비판 여론이 오히려 제작진한테는 노이즈 마케팅처럼 활용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거죠. 이 분석이 비슷한 비판을 받는 스테파니 씨도 같은 논리로 살아남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실력보다는 서사와 화제성을 가진 참가자를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 가려는 제작진의 큰 그림이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
결국 우리가 보는 건 순수한 경연이 아니라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장치가 설계된 거대한 드라마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작진이 그렇게까지 화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가장 충격적인 탈락자를 만드는 것도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내주신 분석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10대 참가자들을 주목했죠. 이 부분은 정말 예측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이 분석 보고 가장 놀랐던 부분입니다.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 이 세 명은 지금 현역가왕의 돌풍 그 자체잖아요. 맞아요. 미래죠, 미래. 깨는 것이 최고의 어그로가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 역시 예고편의 그 혼란스러운 편집에서 찾고 있죠. 네, 마치 이수연 대 빈예서 대결 구도처럼 보여주다가도 다른 장면에서는 똑같은 옷을 입은 이수연 양이랑 김태현 양이 나란히 서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앞서 홍자, 홍지윤 씨 사례처럼 우리가 보는 예고편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왜 제작진은 굳이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10대 중 한 명을 탈락시켜야 하는가? 그러게요. 왜죠? 분석에 따르면 14명 중 2명이 탈락해서 12명이 준결승에 가는데 어중간한 참가자가 떨어지는 건 아무런 화제가 안 돼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군이자 팬덤이 집중된 10대 참가자 중 한 명이 떨어진다. 상상만 해도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가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죠. 그 충격과 논란 자체가 다음 회차 시청률을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이 된다는 계산이군요. 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영리한 전략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석에서는 3명 중에 누가 그 충격적인 탈락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지목하고 있나요? 분석은 조심스럽게 이수연 양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양이요? 아니 실력으로는 절대 탈락할 리가 없는 참가자 아닌가요? 물론이죠. 실력만 보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실력 외적인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력 외적인 변수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팬덤 관련 지표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수연 양은 마스터들이랑 제작진의 극찬을 한 몸에 받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분석에서도 언급됐듯이 제작진이 이례적으로 이수연 양 누대 영상만 1시간짜리 반복 재생 버전을 만들어서 올려줄 정도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팬덤의 결집도를 보여주는 팬카페 회원수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에서는 김태현 양에게 근소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요. 제작진의 푸시랑 실제 팬덤의 화력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탈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석이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나이 문제입니다. 이수연 양은 15세 미만으로 3명 중에 제일 어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현역 가왕이 끝나고 톱7을 데리고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획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현행 방송법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에 야간 촬영이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와, 거기까지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단순히 눈앞의 경연이 아니라 방송국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중학생이 된 빈예서, 김태현 양은 상대적으로 활동의 제약이 덜하고요. 이건 정말 무서운 분석이죠. 네. 결국 이 모든 예측의 밑바탕에는 제작진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움직인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7, 8회차에 걸쳐서 준결승 진출자를 발표하면서 시청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충격적인 카드를 쓸 것이고 그 희생양이 10대 돌풍의 주역 중 한 명, 구체적으로는 활동의 제약에 따를 수 있는 이수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현역 가왕의 판을 흔들고 있는 이 복잡한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예고편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제작진의 진짜 의도, 네. 데이터로 예측해본 홍자와 홍지훈의 대결 결과와 그 이면의 전략,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10대 참가자의 탈락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경연 프로그램의 결과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몇 분간의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참가자가 가진 팬덤의 크기, 그들이 만들어내는 논란과 화제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시청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제작진의 치밀한 전략, 이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의 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경연이 아니라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분석은 주로 누가 탈락할 것인지 그 비극의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제작진의 온갖 실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정 참가자를 패자부활전까지 써가면서 결승까지 이끌고 간다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우승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물, 즉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진짜 승부는 무대 위가 아니라 제작진의 편집실에서 이미 시작된 것 아닐까요?